이번에는 우리 자유통일당 부대표이시고 누구보다도 빨갱이 척결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서신 우리 자유통일당 부대표이신 고영일 변호사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저는 부산이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 영도, 부산 영도구 동삼동 제1번지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장교로 근무하다 첫 변호사로 이 중앙동 남포동 입구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산은 저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 부산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고 이 애국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를 보았을 겁니다. 우선 2019년 11월 2일날 대한민국에 귀순하러 온 북한 어선에 있는 어선 승선자 2명을 이동호 교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눈을 가리고 뒤에 수갑을 채우고 무술 경관들을 통해서 판문점 통해서 북한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자필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란 놈 김면철이란 작자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자필로 분명히 썼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 주민법이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사람들을 보호할 보호 조치가 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 대한민국 국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그냥 보내야 되니까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기독자유 통일당의 한 인사가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더니 외교부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중재 신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살인자였다고 정정하라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정은희의 외교부입니까? 정은희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만약에 살인한 살인자들이라면 외교부는 살인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현재까지도 외교부나 통일부나 문재인이나 그 개들이 아직까지도 살인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하자마자 저희들은 2주일 뒤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과 그때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 제1차장 김유근이, 이 사람은 육사 나오고 3스타 출신이고 안보실 차장하다가 지금은 버젓이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문재인이가 꼽아놓고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안보실 차장이 대한민국 국군에게 이래라 저래라, 대한민국 경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을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만 내리는데, 그래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김현철이하고 김유근이를 고발해놨더니 문재인의 K 역할을 하던 그때 당시에 검찰 각하 처분 조사도 안 해보고 땅바닥에 그 서류를 집어넣습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면서 목에 피가 끓도록 광화문에 외쳐서 윤석열 정부로 바꿔놨더니 지금에야 언론과 수사기관이 호들갑을 떨면서 수사하겠다고 난리인데, 그때 했어야지. 그때 더 황당한 것은 1996년도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산 시민들은 페스카마오라고 대한민국의 원양어선에 중국 선원들을 태웠는데, 이 중국 선원들이 대한민국의 선장, 기관장, 대한민국 선원들을 모조리 다 도륙하고, 그 선원 중에는 여기 부산에 있는 해양고등학교 이 3학년 실습생 맹장염 걸려서 다른 배에서 와서 한국에 들어간다고 맹장염 걸렸다고 실어온 그
고등학교 3학년을 그 중국 선원들은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놈들을 누가 변호했습니까? 저 양산에 살고 있는 누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개자식보다도 못한 놈이야. 개자식은 길에다가 잡아먹기라도 하면 되지. 중국 선원들은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고 지가 나서서 보호한다고 변호해서 지금 무기징역 받고 지금까지 버젓이 살아있는데, 대한민국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그 문재인의 지시에 따라서 안대로 눈을 가리고 손을 뒤에 보승줄로 묶고 북한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중국 짱깨는 보호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냐 이 자식아. 빨리 살려내. 야 문재인 빨리 살려내. 그리고 2011년도에는 아덴만에서 작전을 하던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인도양 망망대에서 그 해적들을 잡아다가 대한민국 법원에 세웠는데, 대한민국 영토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 살인했다고 주장 지들이 한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 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문재인 대답해봐 이 자식아. 대답해 이 자식아. 중국 짱깨가 그렇게도 좋냐? 이런 자들을 정은이의 뒤를 봐주면서, 빨갱이들 뒤를 봐주면서 쩔쩔매는 자들 조선 빨갱이라고 합니다. 조선 빨갱이. 조선 빨갱이를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조빨이. 발음 잘해요. 조빨이에요. 조빨이. 야 문재인 너 조빨이냐? 아니면 짱깨만 빨아들인 짱빨이냐? 두 번째, 문재인의 눈에는 정은이 눈치만 보고 대한민국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게 2020년 8월 9월 23일 24일에 문재인의 지시를 받아서 안보장관회의를, 서훈이란 작자가 관계장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라고 하는 군사 내부 통신망에 있는 비밀 40개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체포돼서 사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사실이 대한민국 국군의 감청부대, 북한의 무선 통신을 듣는 부대에서 기록된 내용, 그것을 삭제하려고 안보장관 회의를,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서 안보실장 서훈이가 주재를 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군 정보부대 사령관을 불러서 그 정보를 다 삭제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표류한 게 아니라 월북했다고 조작한 정황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바다에 빠져서 표류돼서 북한군에게 체포되고 사살되고 그 시신이 불태워지는 모욕을 당했는데, 정은이 눈치 보면서 찍소리하기는커녕 그 가족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문제가 됩니까? 법에서 얘기하는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군사기밀을 삭제하지도 않았는데 지들 멋대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해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그 주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에 죽어가는데 가만히 놔두고 직무유기요, 직권남용이요, 이런 자식들 서욱 국방부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자가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문재인의 개가 아니라 북한의 개가 돼서 활동했던 족발이들입니다. 족발이들. 이 자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형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형. 마지막으로 2019년 7월 27일에는 대한민국 동부 NLL 북방 한계선을 북한 어선이 침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군은 당연히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오는 배 선박을 반드시 납포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 합참의장 박한기가 이거를 정당하게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체포를 하고
납포를 해서 끌고 와서 조사한 뒤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김유근이 안보실 차장했던 김유근, 그것도 육사 나오고 별 3시나 달았던 작자가 현역 군인 중에 최고의 지위 군서열 1위 합참미장을 데려다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의 수사관 2명과 함께 4시간 이상을 조사해야 됐습니다. 왜 안보실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납포했냐? 대한민국의 북방 한계선을 안보실 차장 하나가 지키라 말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이거를 문재인이가 시킨 겁니다. 문재인이가. 어제 자유통일당에서는 문재인이 국가안보실 차장 김유근이 그리고 선임행정관 수사관 2명을 대검에다 고발했습니다. 군사시설 함정을 이용해서 나의 더 이상 납포 못하도록 한 죄,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는 형법 96조에 나와서 사형이나 무기밖에 없는 죄목인 것입니다. 문재인과 그 일당들을 사형해라! 사형해라! 그러면 이러한 문재인의 5년 동안의 각종 행태를 젊은이들이 이해 못할까요? 젊은이들 다 이해합니다. 30, 40대 이해 못하는 돌대가리들입니까? 이해합니다. 왜 그러면 문재인이가 잘못하고 그 좌파들이 악행을 일삼며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데 저기다 붙어먹고 삽니까? 문재인과 이 좌파들이 그들이 생계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놈들이 월급 주고 그놈들이 이 젊은이들과 30, 40대를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우파 대통령들 윤석열은 여러분들을 먹이고 살리고 있습니까? 부산시장 박형준은 여러분들을 먹고 살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파 대통령, 우파의 지도자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의 배와 자기들의 기득권층만 먹여 살리기 때문에 우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조직하고 있는 천만 조직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천만 조직이 완성되면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직업 생태계를 우리 우파가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좌파들은 어공이 됐습니다. 13만 명이 어쩌다 공무원으로 다 만들어줬습니다. 우파 대통령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이거를 누가 천만 조직이 만들어지면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직업들이 다 그들에게서 뺏어와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모든 부분이 바로 우파의 직업 생태계와 우리 생계 공동체 1000만 명이 조직되면 대한민국은 좌파 하레비 김일성의 하레비가 와도 안 돼. 모택동이 와도 안 돼. 대한민국은 영원히 자유통일하고 만주 땅 수복하고 시베리아 땅까지 완벽하게 다 지배하는 그 나라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영일 변호사께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